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바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소설입니다. 자, 항상 쌤이 늘 강조하듯이 소설은 서사갈래고요. 서사갈래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건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이게 서술상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서술상 특징이 형식적 측면에서 어떤 간접 제시인지 직접 제시인지.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단어와 그리고 각각 구절의 소재, 구절의 단어와 구절의 의미, 문맥적 의미, 이런 부분들 알아둬야 되고요. 단어와 구절의 의미. 세 번째는 인물과 관련된 인물의 심리나 상황, 갈등, 그리고 태도, 이런 인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됩니다. 항상 늘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은 농촌을 배경으로 했어요. 농촌을 배경으로 했는데 맨 마지막에 황만근이 실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좀 약간 좀 찡한 것도 있긴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단원을 배우는데 학습 목표 볼게요. 자,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작품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항상 얘들아, 작품은 소설이라는 것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소설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주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볼까요? 먼저 인물에 담긴, 황만근이라는 주인공에 담긴 가치입니다. 볼까요? 먼저 작가가 중시하는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목표와 추구해야 될 생각, 인물을 통해 형성한. 이 인물이 누구겠니? 바로 황만근이겠죠.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중시하는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인 목표를 딱 추구하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토달지 않고 누가 하라면 하는 그런 인물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하나는 인물에 담긴 거고요. 이제는 배경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한번 볼까요? 바로 배경은 문학작품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또는 시대의 환경으로서 문학작품의 주된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배경이고요. 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를 통해, 배경을 통해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는 머릿속에 꼭 외워둬야 됩니다. 자, 갈래는 바로 단편소설입니다. 농촌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농촌소설도 될 것이고요. 자, 성격은 풍자적, 비판하는 게 있는 거죠. 뭔가 풍자적인 거, 향토적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이란 말은 황만근이 실종돼서 오지 않아서 그 묘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극적이죠. 다음 제재는 바로 농사꾼인 황만근의 참 파란만장한 삶이죠. 착한 황만근인데. 주제 볼까요? 황만근의 덕성, 그리고 요건 비추셔야 됩니다. 이타적. 이타적이라는 얘기는 타인을 위한 거죠. 그래서 황만근 그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에 황만근 해놓고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가장 알바니까. 아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가 뭐니? 인물의 심리와 태도, 정서, 갈등에 대한 거죠. 자, 인물의 정서는, 인물의 성격은 이타적입니다. 그러면 시와 관련돼서는 전부 뭐니? 남에게 모든 걸 다 퍼주는, 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것이 답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 안도인의 연탄재 같은 경우도 뭐니?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불을 주고 죽어서는 산산이 부서져 사람들이 얼음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으깬다. 희생이잖아요. 이타적인 삶이죠. 자,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부채는 뭐냐면 빚입니다. 빚으로 얼룩진,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은 학생들이 하다가 보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선생님 우리 집은 빚이 없어요 라든지, 또는 빚을 얻어서라도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빚을이 아니에요. 지읒으로 받침. 여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지읒이 끝나면 연음으로 빚을 졌다라고 하거나, 빚을 져서라도 빚이 많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 빚이라고 해요. 부채는 빚입니다. 꼭 알아두고. 자,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어떤 현실과 각박한 실자. 여기 비추실까요?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각박한 현실과 관련되는 게 바로 신경님의 농무입니다. 거기 보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내에게 맡겨두고,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농민들이 추는 춤인데 아주 힘든 삶을 보여주려는 춤이죠. 자, 그런 것들 꼭 영상을 보다가 딱 눌러놓고 적어서 딱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배경은 1990년 말입니다. 신대리 경상도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 먼저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을 통해서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 이런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 우리 기억나는 사람 있죠? 맞아요. 바로 김유정의 봄봄이나 동백꽃에 나오는 나죠. 어리숙한 인물. 이 어리숙한 인물이 순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기적인, 왜냐하면 이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인 황만근이 이타적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이기적인 거니까 서로 대조가 되죠. 다음 묘비명 형식의 글을 덧붙여요. 어디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묘비명 형식의 글을 덧붙여서 주인공 황망근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사투리 사용했어요. 자, 사투리 동그라미 치고 무조건 향토성입니다. 또 있어요? 사투리는 이제 방언인데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성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토속성, 향토적, 토속적, and 사실성. 소설에서 사투리 나오면요, 향토성, 토속성, 사실성. 시에서는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지명이 나오면 시에서는 그것도 뭐니 향토적, 토속적, 사실적 이해됩니다. 자, 사투리를 사용한 향토성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웃기죠. 해악성. 왜 웃기느냐? 바보형이니까요. 다음 글의 짜임을 볼까요? 자, 발단은 먼저 황망근이 실족이 됐어요. 먼저 일어난 일이죠. 황만의 실족이 말이 알려지고 이를 둘러쓴 이장과 민씨의 갈등. 그런 뭐니? 자, 이장 동그라미 치고 민씨 동그라미 치고 황망근 동그라미 치고.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입니다. 이장하고 민씨의 갈등이니까 이런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인물 간의 요 구조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면 훨씬 쉬워요. 여담이지만 울산에 선생님 어머님이 계신데 한 번씩 이제 어머님 버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가 한 8시쯤 되면 어머니 드라마 할 때가 돼요. 8시나 8시 반 되면 엄마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보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인물도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돼서 누가 누구와 부부고 이것은 누구랑 갈등이 있고 이 둘은 친척인데 누구랑 좀 복잡하긴 한데 그 구도를 딱딱딱 잡아서 보니까 그걸 이야기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그 갈등 속에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영화를 보거나 할 때는 인물 나오면 그 인물 간의 어떤 구조도를 만들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발단에서는 이장과 민씨가 갈등을 하고요. 잠깐만요. 발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황망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이 나옵니다. 다음 위기에서는 황망근에게 농가 부채 탄광 골기대에 참가해서 그를 강조하는 강권이 강제로 권하는 거죠. 강권하는 이장이 됩니다. 자, 글의 짜임을 보면 다시 절정으로 갑니다. 사라지기 전날 밤 황망근이 민씨에게 밝힌 농사에 대한 강한 소신을 얘기하고요. 자, 결말에는 황망근이 죽었어요. 실종됐던 황망근이 죽음인데 경운기 끌고 가다가 논에 부딪혀서 논에 처박혀서 죽죠. 그에 대한 민씨의 평가가 그에 대한 민씨의 평가가 어디서 나오겠니? 아까 거기 나와 있는 묘비문에서 나오겠죠. 그 묘비에 민씨가 이런 황망근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죠. 자, 등장인물의 특징 알아줘야 됩니다. 먼저 주인공 황망근입니다. 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 왜? 이타적이니까.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과 공평무사는 뭐냐? 공적인 일에 아주 평등하게 아무런 사사로움이 없이 이런 얘기죠. 농민 총걸기대에 참석하기에 홀로 경운기를 구합니다. 농사꾼을 부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모자라지만 뭐니? 이타적이고 성실한 인간성을 가진 인물이 바로 황망근이죠.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사람입니다. 다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서. 자, 이장 나쁜 사람입니다. 황망근 대신 마을회관 변소에서 똥 파내는 일을 하게 되어서 되게 불편하고 있어요. 왜? 아까 여기서 보세요. 마을의 구지들을 도맡아 하는 황망근이 없어지니까 이제 분뇨, 그걸 똥오줌을 자기가 파내야 되죠. 황망근과는 달리 분뇨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바로 자기 밭에 가져다 뿌리. 이게 뭐냐면 농사 지을 때 거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분뇨가 거름인데요. 자기한테 가져. 그러니까 아까 얘는 공평무사라고 했는데 얘는 노공평 유사죠. 유사.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있죠. 자, 등장인물의 또 다른 특징 볼게요. 누구? 민씨입니다.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인이고요. 마을에서 아주 유일하게 황망근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아까 이장하고 똑같습니다. 황망근 무시하고 그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대우를 합니다. 황망근의 부재로 그가 마을의 힘든 일을 대신해 왔음을 실감하고 아쉽게 느낍니다. 왜 아쉽게 느끼니? 이게 또 이기적인 마음이죠. 저 사람이 있으면 저런 구제들 일을 다 해줄 텐데 저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해야 되잖아. 이장한테 또 부탁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아쉽게 여기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황망근 마을 사람들 특징 봅니다. 황망근 마을 사람 대조 됩니다. 서로 대립되죠. 이타적, 이기적, 자기 희생적, 타산적, 평균이야, 뭐 이건 동그라미 해주고 그랬지만 평균적인 인물. 이건 전통사회,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전통사회. 예를 들어 우리네 할머니, 어머님들이 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죠. 이건 자본주의. 그러니까 전통과 또 근대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황망근의 대립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황망근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자, 황망근이 실종됐다가 다시 죽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리는 첫째, 황망근의 부재를 실감을 하는데 멸시당해요. 사람들한테 아주 조롱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러면서도 뭐니? 중요한 인물이었죠. 또 우리 공기나 물처럼 우리에게 꼭 소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꼭 필요하지만 뭐니?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죠. 그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이었죠. 또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덕성의 소유자가 바로 황망근이죠. 뭐 살짝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면이 이 사람을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자, 이 글에 나타난 농촌, 이게 아까 말했는데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했죠. 자, 마을 전체가 부처로 파산이 있을 정도로 농민들 부채 문제가 심각했어요.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죠. 자,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하나 더 하면 자본주의.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빠져나가서 농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남았죠. 그리고 아무리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농가 소득이 높죠. 아까 쌤이 신경림의 농부에서 뭐라고 했니?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 야, 아예 옆편 4개밖에 도 농사 소득이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높지가 않죠. 자, 황망근의 말을 듣도록 황망근의 소신 볼까요? 자,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또 이 말은 전통적인 농업, 소부다 농업 노동 지배적 농업을 뭐 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고. 또 빚을 안 지려면 효율화해야 되잖아요. 농업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농업 정책 그리고 자금 대출 정책 이게 없으니까 빚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마음도 있죠. 다음 농가 부채에 대해서 불필요한 설비에 투자하거나 또는 농약과 비료에 대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능력 이상의 부채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말이 되죠. 자, 묘지명 속에 있는 황망근은 바로 하늘이 되고 땅이 이렇게 세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어리석게 태어났지만 후년에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에도 해끼치지 않고 오히려 가르쳐주지 않았고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 효자, 아들에게는 또 예심이 깊었던 아버지, 부지런, 근면, 어려움 나누고 공을 남에게 돌 때. 즉 하늘이 되고 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칭찬 일색입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를 볼까요? 당시의 시대 상황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 부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총궐기대를 하고 황망근은 이타적이고 근면한 인물로서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죠. 농사꾼은 빚지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바로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이타적인 삶의 자세, 또 부채 없이 성실한 노동만으로 자립하는 삶의 가치가 바로 황망근에 나타난 그 가치관이죠. 황망근이라는 사람의.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문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읽었을 거고요. 자, 인물의 단계 사회문화적 가치는 작가가 중시하는 뭐, 그리고 뭐 하는 목표, 어떻게 되는 인물을 통해서 형성되는가 볼까요? 바로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 같은 말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이라는 말하고 서로 같은 말이죠.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배경은 문학 작품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뭐? 사회, 그리고 시대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시대, 사회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 시대 환경을 잘 알아둬야 작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을 통해서 뭐를 공동체적인 뭐 나오겠죠? 이기적인 게 나오겠죠. 이기적인 당시의 세상, 당시의 세태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이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립되는 인물인 동네 사람들과 같은 이기적인 세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죠. 자,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뭐 형식의 글을 덧붙여? 민씨가 쓴 거죠. 바로 묘비명, 묘비문에 이런 형식의 글을 덧붙여서 황망근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게 평가했었죠. 자,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주제는 바로 황망근의 뭐라고? 이타적인 삶이 되겠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죠. 그래서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황망근의 모습은 바로 이타적인 삶의 표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90년대 위기를 겪고 있는 어디? 농촌이 되겠죠.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황망근이 이렇게 말했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황망근과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뭐로? 대립적, 대조적, 대립적, 대조적 같은 말입니다. 대비적, 그러니까 대조적, 대비적, 대립적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조심해야 될 것 별표. 대응적은 같은 겁니다. 이건 서로 반대되는 거지만 얘는 같은 거예요. 자, 대조, 대비, 대립이 들어가야 되고요. 대응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는 뭐뭐에 대한 봉사의 사회문화적 가치, 바로 공동체 문화, 공동체적 현실에 대한 봉사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나타납니다. 이 소설 자체는 대단히 긴 소설이지만 단편이지만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기는 좀 길었죠. 사실 이 쌤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황망근의 이타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뭐 도와주고 또 지원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황망근의 삶을 여러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단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거나 또 뭐 그 사람들에게 눈속임이 넘어가는 어리석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황망근의 이리타 마리타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합니다.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단어와 구절의 의미 마지막 인물의 갈등, 심리, 성격, 태도, 정서 이런 인물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소설을 읽어나가면 크게 틀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